오늘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성 귀족노조라는 말로 많이 불리죠.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귀족노조가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보면 돼요. 급여도 높을 것이고 근무 요건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들이 노조라는 곳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속노조, 금융노조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직장인들, 이 계층이 대부분 노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를 얻은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노조들은 뭐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만나본 분들은 별로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이분들은 그냥 뭐랄까 탄성에 젖어 있다고 할까? 아니면 습관처럼, 관행처럼 우리가 열심히 데모를 하고 열심히 시위를 해야지 우리 급여가 올라간다. 때가 되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다시 시위하러 나가볼까? 이러고 평소에는 막 8천만 원, 9천만 원 연봉을 받고 꽤 멋있게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주 그래도 꽤 상류층의 직장인인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를 짧게 깎고 머리에 딱 띠를 두르고 무슨 이상한 조끼 같은 걸 메고 거리에 나와갖고 막 시위를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대부분의 국민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시위를 합니다. 그렇게 시위를 열심히 하면 노조가 시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그 정규직들과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들의 격차는 커지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노조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노조들의 시위를 하면 할수록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과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요. 자신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현기차에 들어가서 설계팀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자동차 설계를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다름이 아닌 노조의 문제와 그리고 회식 문제, 회식할 때도 완전 옛날 회사처럼 회식 때 좀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못 견뎌서 퇴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가 되게 엘리트거든요.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재인데 이 친구가 그 회식 자리와 이 노조들의 이런 압박 같은 것에 못 이겨서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딜 들어갔느냐? 독일로 넘어가서 벤츠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됐다. 그러면 벤츠에 입사했으면 연봉도 훨씬 세고 여러 가지 업무 환경도 훨씬 좋아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벤츠에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나 이런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에서 근무할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벤츠에서 근무하면 당연히 현대 기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급여가 됐던 뭐 근무 여건이 됐던. 그런데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실제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는 벤츠보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 근무하는 게 더 낫다고 해요.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하다가 노조위원장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됐는데 당장은 아니고요.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때 그 회사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꽤 많이 한 100억이었나요? 아무튼 전년 대비 매출액이 많이 떨어진 해였어요. 그런데 이 노조위원장이 그 회사와의 협상 자리에서 당연히 뭐 급여를 몇 프로 인상해주고 기본급여를 몇 프로 인상해주고 뭐 인센티브를 얼만큼 올려주고 뭐 수당은 어떻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년도 대비 회사의 매출액은 떨어졌는데 성과급, 급여 뭐 이런 거는 잔뜩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그 노조위원장님한테 근데 작년 대비 올해가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보면 좀 급감한 해인데 근데 어떻게 성과금을 더 달라고 하고 급여를 더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노조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안다. 나도 솔직히 내가 말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이 노조 위원장 자리라는 거는 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사정보다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좀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회사의 이익은 떨어졌는데 직원들은 성과급 파티를 하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괴로워하면서 술을 막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구나. 정말 자신의 양심도 찔리고 내가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짓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라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치만 이 노조 위원장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도 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분도 이것이 올바르지 않고 회사에도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잘 안 좋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도 손해가 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 월급 좀 더 주고 성과급 좀 더 준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이분들은 이 노조라는 대한민국 노조의 특성상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다.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적 자금이니 뭐니 이래저래 지원을 해서 이 회사를 살려냈어요. 그럼 이분들은 국가에 미안해하거나 야, 우리가 좀 너무했지.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시위도 덜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같이 쉐어를 할 생각을 해야지. 회사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시위나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국가의 공적 자금이나 이런 게 투입돼서 본인의 회사가 살아나면 그거 봐. 우리 회사 안 망해. 이것 봐봐. 우리 회사 안 망한다니까? 하고 또 머리에 띠들르고 시위를 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강성 귀족 노조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직장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근무 환경과 급여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그 급여 수준이 만약에 자신들의 경제 생산성에 맞게끔 책정된 거라고 하면은 국민들 아무도 물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너무 지나치게 본인들의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 각자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자신의 급여를 올리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 중에서 우리한테 일부분을 쉐어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지, 회사가 손해보는 상황에서까지, 회사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서까지도 뭐 하나라도 뽑아먹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짓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